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시간은 실전편이죠. 실전편 제1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무효행위 추인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무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죠. 여러분,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리죠? 같은 말이 처음부터, 같은 말이 법률행위십니다. 여러분, 법률행위가 계약직을 시 이 세 개에 넣으면 다 틀려요. 얘들은 소급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야 맞고, 이래 소처법 얘들은 같은 말이고, 무효행위 추인에서는 틀립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우니까 소급표가 없어요. 그 다음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103조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다음 104조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이 세 가지는 다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어요. 즉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으니까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인하면 절대 소급표 없다, 소조법 틀렸다, 그리고 세 가지 추인 안 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문제집 46페이지 하겠습니다. 9번 문제죠. 문제 보시면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아까 세 가지 추인 안 된다 그랬어요. 첫째,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두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세 번째, 기타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이렇게 질서 위반은 추인 안 됩니다. 1번 통정의 표시가 무효지만 왜 무효죠? 질서 위반이 아니죠. 둘이 의사가 없는데 허위로 짜고 해서 무효지 무효입니다. 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2번 강박은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죠. 3번 무권대리인 행위는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어요. 3번 미성년자 간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질서 위반이 아니죠. 5번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강행규정, 효력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효력규정, 강행규정은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처음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액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추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인할 수 없는 거 나오면 질서 위반 세 가지를 찾으세요. 103조, 104조, 강행법규 세 가지입니다. 10번 무효 설명 옳은 거죠. 1번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이때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고 3년 지나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무슨 소설을 써놨네요. 다음 3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고려되는가? 그럼 지금 문제가 무효인데 가상적 의사는 일부 무효 나오죠. 그럼 3번 법률행위자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 고려합니다. 4번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해요. 민법상 모든 의사 표시는 뭉시역 가능합니다. 5번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후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 때 틀렸죠. 이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못합니다. 추인할 수 없어요.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번에 답을 쓰고 바로 넘어갔어야 되죠. 시간이 없습니다. 11번 자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 말은 단속 규정 그란 말이죠. 기억. 중간 승낙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유효. 중간 승낙 등기가 언제 무효가 되죠? 허가구역. 그래서 중간 승낙 등기는 뭐 탈세 목적 그렇게 나와도 다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이에요. 그럼 중간 승낙 등기를 탈세하려고 하지. 그래서 별 나쁜 말 나와도 다 유효. 근데 어떨 때 무효가 돼요? 허가구역. 자, 니은은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하죠. 이건 단속 규정이라 처벌되지만 사법상 거래 유효가 됩니다. 이것은 개공이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만 행위. 그럼 이건 초과가 무효죠. 초과 무효죠. 그럼 정답이 기억과 니은 두 가지는 단속 규정으로 유효입니다. 다음에 이런 중개사법에서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 안 되죠. 무등록 중개하고 중개 보수 받으면 처벌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거 처벌 안 됩니다. 이 중개업을 해야 처벌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에게 업이 붙지 않으면 돈 받아도 처벌 안 됩니다. 업을 해야 처벌됩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그럼 당연히 무등록이죠. 딱 한 번 중개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이면 처벌되고 중개업이 아니면 처벌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경우를 나눈다고 체크해놨죠. 이렇게 아까처럼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중개하고 돈 받아도 업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했더라도 중개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고 딱 한 번 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무겁고 비싼 간판을 우연히 달았나요? 작정했나요? 작정을 했죠. 이 사람은 재수없이 한 번에 걸렸지만 안 걸렸으면 계속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잠재적인 계속성 인정돼서 얘는 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등록 중개업이고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한 기회의 겁니다. 우연히 한 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건 업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아요. 그럼 우연히 중개하고 이건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면 중개보수 지급약정도 강행복구 위반 무효가 아닙니다. 적정한 범위 내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중개했다. 무등록 중개업 아니에요. 처벌되지 않죠. 그리고 중개 스스로 약정도 강행복구 위반 무효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단 적당한 범위 내에 받으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집 12번 오세요. 자,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 물어봤나요? 그럼 1번은 자, 직접 의뢰인과 임대차 이게 직접 거래죠. 중개사법 직접 거래. 그럼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매매입니까? 직접 거래니까 직접 임대차, 직접 매매 다 직접 거래라. 이건 처벌되지만 단속 규정 유효. 2번은 자, 우연히가 중요하죠. 그럼 업이 아니죠? 그럼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다. 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수약정은 강행법규 무효가 아닙니다. 3번은 자,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한 송금고세 약정은 이건 민사사건은 의뢰인이 덜 쫄아 있는 걸 이용한 약정이라 이건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103조 무효가 되죠. 4번에 X 안 봐도 됩니다. 이런 질문은 엉뚱한 질문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5번이 정답이죠. 보험계주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했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13번 법률행위 목적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농지 취득이죠. 자격이죠.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할 때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은 매매할 때 필요한 요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요건이고 매매 계약할 때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이번 중간 승낙 등기는 원칙 유효예요. 언제 무효죠? 허가구역. 허가구역 안 나왔죠? 그럼 이거 유효, 단속 규정 유효입니다. 유효. 한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이 되었다. 이게 후발적 불능. 그럼 후발적 불능 유효라 무효로 되는 거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4번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네요. 그러면 이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 4번 틀렸습니다.
5번 강제입행론 볼 거 없어요. 즉 그때 반사회적 불백삼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강호 신조 외우셨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무고리자 처분행위 이건 무효거든요. 무고리자 처분행위 추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 무권대리든 유권대리든 다 현명했어요. 현명했으니까 대리란 말을 씁니다. 이건 대리권이 있고 이건 대리권 없는 겁니다. 그럼 갑에게 X가 있어요. 을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을이 평가 갑 이름 현명했죠.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둘 간의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이거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여기 무권 대리 추인입니다. 이번에는 갑에게 X가 있어요.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무효가 되죠. 이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갑 이름 현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갑에서 위험하게 을 앞으로 위조해서 등기했죠. 그 등기를 넘기면 이건 자 을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죠. 병은 선이라도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X부동산의 무권리자가 처분하면 무효가 되는데 그죠? 이게 무권리 처분행위. 무권리자가 처분을 하면 무효가 되죠? 그걸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죠. 즉 갑은 평한테 너 가져라고 소유권 줄 수 있습니다. 내 거니까 갑이 평한테 소유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듯이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 추인이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과 처절과 같은 여기랑 유사해요. 여기 현명했죠? 여기 현명 안 했죠? 그것 빼고 거의 유사합니다. 왼쪽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소급표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해야 대리죠. 여기서 비정상이 무권대리예요. 이게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니죠. 여기서 비정상이 무고리자 처분행위고 그걸 추인하면 왼쪽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표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합니다. 14번 무효와 추인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기억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자,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맞았죠. 그리고 무효임을 알고 해야겠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본인 권리자가 추인했어요. 그럼 소급표 있다 그랬죠? 소급하여 맞아요.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권리자가 추인했으니까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이 귀속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소급표 있다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 34회 시험에 처음 나왔죠. 근데 처음 보는 질문인데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네요.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이게 일종의 무효행위 추인을 볼 수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약도 없는 한 양도효과는 승낙시부터 맞았어요. 소급표 없다. 그래서 니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소급표 있어요. 그리고 무권대리 추인 소급표 있습니다. 디귿처럼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없어요. 세 개 잘 비교하세요.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5의 민법규제 두 종류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과 조미기출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계좌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감독도 민법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걸 더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기본편 12강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복습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이미 완료했죠. 이게 요약집 합격서 강의죠.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